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재형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하고 전화 통화하시면서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익위 답변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궤변이죠. 당연히 궤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한테 받았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고 이거는 처벌 규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면서 법리 해석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최재형 목사가 그 물건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언론사, 그래. 대한민국 언론사인 나는 서울의 전달만 했다. 나는 전달자였을 뿐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실제 권익위가 너무 엉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게 2022년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크리스탄 이 디올백 선물 PD님 이거 좀 올려주시라니까. 네. 그 파우치 선물 받는 모습. 예, 휴지랑 이제 같이 있는 그 사진. 요거를 보게 되면, 예, 저 사진 말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을 보면 저게 사적으로 요거. 무릎 저렇게 딱 한 무릎 세워. 아까 거기 잠깐만 왼쪽 거를 좀. 두 개 사진 전에 것을 조금 정지시켜 주십시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휴지 있는 노란 거. 휴지 있는 거. 동그라미 노란 휴지 있는 네, 거. 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 외국의 공식적인 그 사절단이나 공식적인 수행을 하면서 선물 받은 공식 선물에 대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는 전자적인 문서적인 기록물도 있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기 저 자리를 보세요. 지금 저기는 사적인 공간일 뿐이고 대통령 부인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휴지도 있고 디올백 딱 가방에 딱 있고 저 휴지 좀 쓴 휴지 지금 지저분한 휴지까지 보이는 저런 자리에서 저 선물을 받았는데 저 디올백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저 물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어야 될 공식적인 뭐 정상이나 주요 인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권익위가. 저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저 사진만 보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공식적인 사절단하고 똑같아. 근데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기각시킬 때 종결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그 가방을 선물로 받은 목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그 위원들에게 목록을 보여주면서 봐라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은 거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가방 선물 받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역사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청렴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청렴에다가 이제 옴부즈만 기능, 그러니까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붙여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된 거예요. 국민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반부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동안 뭐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반부패로 갈 수 있도록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부르면은 면허증과 함께 현찰을 줘야 되던 대한민국이 10,000원짜리 주면 됐죠 그때. 아니 뭘 잘못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래요? 그때 10,000원 옛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죠. 네. 옛날에. 그러니까 DJ 정권 초기에 그게 싹 없어졌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돈을 주면 아마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체포할 겁니다. 그럼요, 안 그렇죠? 받지. 네, 안 받는 건 네, 물론이고 그게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선까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부패를 통해서 청렴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막 그런 잔돈품까지 모으고 경찰관들은 너나 없이 교통과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이런 엉터리 부패한 나라가 근데 대통령이 부인한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보란 듯이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이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정말 봐주려고 그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위원은 뇌물이란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승질을 내고 승질을 낼 게 누군데요? 그렇지. 아니 최 목사님은 뇌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아니 계시는데. 회의 중에 어떤 상임위원이 권익위원이 뇌물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뇌물이 아닌데 왜 뇌물이라고 그러냐 선물이지. 전원위원회 위원이 왜 영부인이 왜 뇌물을 받았냐 이렇게 그래. 말하니까 뇌물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제 이러고 혼을 냈다는 거죠. 세상에. 버럭 화를 냈다는 거죠. 왜 자기 존재를 스스로 그렇게 부정을 해요?
아니 뭐 권익위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어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한 거죠. 국민들로서는 앉아서 국민 편을 들어줘야 될 조직들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네, 네. 이런 데들이 특별히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적 손해죠. 뒷걸음이고요.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그야말로. 아이고입니다. 근데 오늘 그 네. 최재형 목사가 수사받은 거는 본인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건데 이게 주거침입죄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사실은 가지 건 있잖아요. 네, 그 주거침입 관련해가지고 사실 가장 중대한 부분이 그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하고 사적으로 나눈 카톡 대를 보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나오고요. 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리 하나 한쪽 올리고 휴지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선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겠어요? 다 그 행정관들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 내가 나눈 그 전화라든지 네, 다 통화라든지 확인해봐라. 그런 거 확인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 이미 다 아니에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기사에는 당연히 나왔고 수많은 자료들로부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나와서 법적으로도 아니 이거를 그런 따질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확인을 받으면 되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어? 아, 그러니까 이미 네. 제출이 됐다니까. 네. 아니 비서들이 그거는 뭐 가지고 입증이 있는 거가 어렵지는 어렵지 않은데, 않죠. 예, 어렵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것도 뭐 그냥 유야무야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권익위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그 오고 가는 중에 틈틈이 자꾸 권익위 그 결정문을 보고 나서 네. 99년에 온노비 사건을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정말 배우자들의 사건은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랬는데 당시에 검찰총장 부인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신동아 그룹의 회장 부인 이향자 씨가 그 저기 연정희 검찰총장 부인한테 접근을 했는데 강순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강인덕. 장관 부인하고 강인덕. 강인덕. 그래가지고 그 저기 엘레강스 핫 그 저 뭐야 그 네, 유명 김봉남 씨 디자이너. 예예예. 와. 예. 그래서 이름도 막 다 그때 밝혀진 발표하고. 거예요. 예. 거기 의상실에서 만나갔는데 그때 모피 코트를 입어본 거예요. 권해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 가격이 1,380만 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5천만 원짜리 코트입니다. 예. 그거 입어본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저기 차 트렁크에 실어서 그게 포장된 게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돌려주긴 했지만 이게 온노비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우자들이 관해서 여기서 주고받을 때까지 김태정 검찰총장이나 강인덕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어떤 그 공직자들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 몰랐었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려줬는데도 이게 저기 문제가 됐죠. 사건이 됐고. 야당이 문제제기했죠. 아니 그때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난리가 문제제기한 거예요. 났었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패한 로비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결을 하나 됐는데 이해창 총재가 승복을 안 해가지고 대쪽이잖아. 다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유명한 생중계 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흘간 했는데. 네. 그랬는데 저기 이 청문회 갖고도 밝혀지지 않는다. 특검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특검 1호 그걸로. 김태정 검찰총장. 최병모 특검이 도입된 거야.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3명이 처벌받아요. 이 사건으로. 이 특검을 수용한 바람에 3명 처벌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훗날 김태정 총장이 가는데 15일 만에 낙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쫄딱 망해. 폭삭 망해. 그러면은 당시에도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첫 해에 벌어진 건데 얼마나 면이 상하고 이걸로 속상했겠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그렇죠. 김대중 특검을 네. 받았다. 이래서 배우자들 문제긴 하지만 그때 국민들이 IMF 직후에 고관대작 부인들이 재벌그룹 회장하고 모여서 5천만 원짜리를 뭐 입었네 안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하고 상실감에 기억나요. 난리가 났어. 이거는 대통령이 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래서 최병모 특검이 된 거예요. 자, 배우자 사건이고 물론 지금 디올백이 그때만한 가격은 못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처음엔 실패한 로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로비다. 뇌물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검은커녕 여기에 대해서 일체 법적 책임이 없는 걸로 국민권익위가 됐을 때 사건의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그 국민들의 슬픈 상실감을 만져주려고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특검을 수용했던 사건과 지금은 이것도 좁쌀만한 어떤 범죄 흔적이라도 다 부정해야 하면서 무자비하게 뭉개버린 이것을 국민들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설명한 것하고도 배치가 되고 모순이 돼요. 네. 대통령이 이 사건 터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냥 이걸 받았다고 주장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그거를 왜 박절하지 못해서 받는 게 돼요? 공식적으로 기록물 보관함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국민들한테 사과했잖아요.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걸 사과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사과도 뭐 사과로 안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을 권익 위해서 대통령 부인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